안녕하세요. KBC 건강클리닉 김원영입니다. 가을은 흔히 독서 계절이라고 하는데 탈모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 날씨가 좋은 이 가을이 탈모를 겪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탈모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나영필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앞에 오프닝 멘트에 가을은 탈모 계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가을에 탈모가 심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는 털갈이를 하죠. 보통 가을에 전체 털이 다 빠지고 새로 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도 동물의 습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좀 가을철에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아직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을철에 남성 호르몬 분비가 좀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변화 자체도 탈모를 좀 더 촉진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모발도 이게 피부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모발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발은 피부에 존재하는 섬유성 단백질인데요. 과거에는 추위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들은 현재는 많이 퇴화가 된 것 같고요. 자신을 표현하는 미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탈모로 인해서 모발이 감소하는 탈모 환자분들은 그걸로 인한 사회생활의 장애라든지 자신감의 감소 그런 것들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발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모발의 그 밀도는요, 1제곱센티미터당 120에서 140개 정도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두피에는 7만에서 8만 개 정도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하루에 0.1에서 0.4mm 정도 성장을 해서 한 달에 보통 1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우리가 좀 쉬는 낮보다는 밤에 또는 이제 가을, 겨울보다는 봄이나 여름에 몸의 컨디션이 좀 좋아질 때 모발의 성장도 좀 더 촉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주위 분들을 이제 제가 간혹 보면은 탈모증으로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이 탈모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모는 삶의 질이라 그러는데요. 머리가 빠지면은 건강에선 지장은 없지만 본인 생활하는 데 굉장한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피부과 학회지에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은 탈모 환자의 93% 정도가 미래에 탈모가 될 것을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였고요. 왠지 모를 좌절감이랑 무기력감을 88% 환자에서 호소했습니다. 또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78%, 또 본인의 나이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환자들이 좀 탈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의 88%가 좌절감과 무력감을 뭐 이렇게 느낀다고 그러면은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각외로는 그 상상외로 굉장히 크네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이런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더 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병원에 있어 보면 내원한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 경북대 병원 피부과 외래에 내원한 탈모 환자분들의 연령 분포를 한번 조사한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0대가 급격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으로서는 이제 20대 때 사회생활의 진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좀 심해지고 또는 이성 문제, 또 결혼 문제 등 그 탈모와 연관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대부분 탈모 자체가 사춘기 이후에 분비되는 그 남성 호르몬 때문에 연관이 있어서 20대 때 되게 초기 증상이 많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의 어떤 그 증상이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20대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 탈모 병원을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20대가 겪는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탈모를 치료하는 클리닉을 찾는 사람도 20대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탈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탈모는 여러 가지 원인에 생기는데요. 이제 도표를 보시면 가장 흔한 남성형 탈모증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대머리라고 이야기하는 남성형 탈모증은 대부분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사춘기 이후에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모발을 서서히 가늘어지게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모발이 가늘어지는 노화 현상, 또 최근에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되면서 패스트푸드나 뭐 정크푸드라는 그런 기름진 음식의 섭취가 증가되면서 탈모가 증가되고 있고요. 또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탈모를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탈모증 원인으로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을 첫 번째로 꽂아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남자들의 탈모는 이제 아버지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대부분 친가로도 오기도 하고 외가로도 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외가로 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자분들은 또 탈모 증상이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유전자는 이제 친가, 외가 모두 유전이 가능하고 최근에 어떤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가족력은 애매한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가족력만 가지고 탈모를 이렇게 어떤 진단하거나 또 탈모가 생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게 탈모가 심하시면은 아들이 탈모가 될 확률 몇 프로나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쌍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A, B라는 유전자를 가지면 어머니가 CD라는 유전자를 가지면 이게 섞이게 되면 AC, AD, BC, BD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자녀들한테 유전이 될 수 있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A라는 유전자의 탈모 유전자를 가지면 AC, AD라는 유전자 가진 자녀에서 그 탈모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50% 확률로 아들한테 유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전적인 원인 외에도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제 탈모는 유전적인 원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탈모 원인의 90%는 유전적인 원인인데요. 남자들한테 발생했을 때 우리가 남성형 탈모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진단하고요. 여자분들한테 일어났을 때 여성형 탈모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어떤 스트레스 증가라든지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근에 염증이 생기는 원형 탈모증이 있습니다. 이 원형 탈모증은 실제로 모발이 동그랗게 빠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스트레스나 출산, 과도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서 모발의 주기가 바뀌면서 모발이 많이 빠지는 휴지기 탈모증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치료로 해서 항암제,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발이 많이 빠지는 성장기 탈모가 있고요. 또 화상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흉터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반응성 탈모라고 합니다. 또 내과적인 질환에 의해서도 탈모가 촉진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빈혈, 또 난소 호르몬 이상 이런 것들이 탈모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원장님 이제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심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리가 빠지는 것과 탈모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머리가 이제 이렇게 감다 보면 한 5개, 6개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70에서 80개 정도가 정상적으로 빠지고 또 같은 양이 또 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그 모발은 성장 주기가 있는데요. 성장기가 보통 100일, 1000일 정도 됩니다. 그냥 3년 정도는 계속 자라게 되는데 이 성장기 모발은 이게 잡아 뽑거나 당기더라도 잘 뽑히지 않습니다. 그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잠깐의 퇴행기를 거치고 휴지기라는 시기로 들어간대요. 이 휴지기가 100일 정도 됩니다. 3개월 정도 됐는데 이 시기의 모발은 이제 약간 당기거나 빗질을 하거나 샴푸를 할 때 이제 정상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 양이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70에서 80개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70개 내지 80개 빠지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예, 예, 예.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뭐 그거보다도 더 많이 빠지면 이제 탈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외에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어떤 질환으로서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탈모 초기에 조금 탈모가 아주 서서히 진행하고 또 본인은 매일 거울을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으로는 이제 탈모가 있으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두피가 이제 가렵고 비듬이 심해지는 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탈모가 혹시 있지 않느냐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예전에는 이제 뻣뻣하게 잘 안 넘어갔었는데 물만 묻혀서 잘 넘어가는 그런 증상들 그런 것도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르마가 넓어진 증상이 굉장히 흔한데요. 예전보다는 가르마가 휑해 보이고 두피가 비쳐 보이면 혹시 탈모인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마가 서서히 넓어지거나 또는 M자 형태로 바뀐 경우, 이 경우도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몸의 털은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호르몬 변화에서 수염이나 몸의 털은 많아지는데 머리카락은 빠진다. 그러면 또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날마다 이제 거울을 좀 보면서 내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시겠네요. 예, 예. 예. 이런 이제 초기 증상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서 이게 탈모가 맞은지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탈모 이 이후에 탈모가 어떻게 조금 변화를 하나요? 그래서 탈모는 되게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림을 보시면 이제 남자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이마가 넓어지는 쪽으로 많이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이마가 M자 형태로 이마선이 바뀌는 형태가 가장 흔하고요. 좀 지나면 이제 정수리 쪽 모발이 서서히 가늘어지면서 정수리가 좀 비쳐 보이는 증상이 좀 있습니다. 탈모한 중기 이상이 되면 이마 선하고 정수리 쪽 모발이 이제 탈모가 된 게 합쳐지면서 나중에 이제 말 발굽 모양처럼 옆머리나 뒷머리는 남고 이렇게 완전히 벗겨지는 탈모 형태까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그림 제가 설명해 주신 그림을 보다 보면은 탈모가 진행되더라도 뒷머리하고 또 옆머리는 남아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까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는데 그 생긴 모양은 똑같은데 어떤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 다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원장님이 보여주신 탈모 진행 과정은 이제 대표적인 가장 흔한 남성형 탈모에서 어떤 변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탈모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뭐 저희가 생각할 땐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단계별 탈모의 치료 방법을 보시면요. 탈모 초기에는 역시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모의 진행을 예방하는 약물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생활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서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좀 줄이고 가능하면 채식이나 한식 위주 식사를 하시라고 그러고요. 또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는 모발 관리 등이 약간 탈모를 억제하는 데 다소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탈모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한 중기 이후에는 약물이나 모발 관리를 통해서 기존 모발을 좀 지키고 또 그거 자체로 약간의 호전을 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진행해서 머리 스타일이 안 나오는 경우는 모발 이식 수술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탈모가 거의 진행한 후기, 말기 이후에는 역시 뒷머리를 이식하는 모발 이식 수술만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초기에는 약물과 식생활 개선, 모발 관리를 통해서 이제 탈모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좀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 나영필 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탈모 초기에는 관리, 약물을 복용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약물은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먹는 탈모 억제제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하루에 하나씩 복용하게 되는데 그 약물이 작용하는 그 기전은요. 이제 도표를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이 모근에서 이렇게 탈모가 일으키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이후에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모근에서 5알파 환원 효소라는 효소에 의해서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로 바뀐 다음에 이게 안드로젠 수용체라는 부분에 결합을 하게 되고 이게 탈모를 일으켜서 모근이 약화가 되고 가늘어지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탈모 발생하는 기전인데요. 먹는 그 탈모 억제제는
이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근에 있는 그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우리가 남성 호르몬, 우리가 이제 아기 갖고 보통 남자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탈모의 유발 물질인 DHT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탈모증만을 좀 치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뭐 근본적인 원인은 남성 호르몬부터 이제 그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네. 그 남성 호르몬 효과를 좀 차단해서 이제 탈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남성 호르몬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예. 탈모만 일으키는 그 밑에 단계를 좀 억제한다 이렇게 뭐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 이제 실제 원장님께서 이 약물로 치료한 탈모 환자 뭐 사례를 좀 한번 들어주시면은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약물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고요. 보통 이제 탈모 남자분들의 탈모 진행을 약 복용 동안에 90% 이상 탈모 진행을 예방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분 중에 2분 정도는 어떤 다소간의 호전을 보이는 분이 있는데요. 좀 호전 보이는 분들 사진을 좀 보시면 약물 치료하고 뭐 관리도 같이 했습니다만 3개월 후에 이렇게 좀 그 가르마 쪽이 좀 더 채워진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환자분은 한 6개월 정도 약물을 복용하셨는데 이 정도 변화면 굉장히 좋은 변화인데요. 상당히 이제 목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채워져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자신감의 그 어떤 그 향상 이런 거를 이제 보이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지금 예를 들어주신 게 이제 3개월 첫째 분은 이제 3개월이고 음, 그 두 번째 분은 6개월인데 음. 그러면은 이 약물로 치료를 했을 때 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게 한 3개월 정도는 흘러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기존 가는 모발이 한번 빠지고 새로 날 때 좀 굵게 나기 때문에 당장 한두 달은 큰 변화는 없고요. 3개월, 6개월, 최소 보통 6개월 정도 복용하셔야지 효과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 약물 치료는 이제 문제가 이제 드시는 동안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젊은 나이는 꾸준하게 복용하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원장님께서 뭐 초기인 경우에 5명 중에서 한 3분 정도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 예, 주신 세 건가요? 분 중에 2분 정도. 아, 예. 3분 중에 2분 예, 예, 정도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런데 이제 이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음, 좀 안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던데요. 음. 그래서 이제 피부과 약 독하다는데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시고 약을 어떻게 계속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은 하루에 하나씩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하시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이제 어떤 많이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고 비타민처럼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 약인데 이 약이 탈모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지 한 18년째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우려하는 것보다는 뭐 훨씬 적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40대 이후에 1에서 2% 정도 확률로 느껴지는 성욕감부터 이게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약 드시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젊은 사람, 우리가 이제 탈모 약을 복용하는 젊은 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어떤 부작용, 어떤 발현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약을 먹으면 기형아를 낳는다 이런 얘기를 또 주변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 남자분이 직접 먹었을 때는 괜찮은 걸로 돼 있고요. 임산부가 복용했을 때는 태아한테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 임산부가 이 탈모약을 드실 일은 없기 때문에 남자가 드셨을 때 뭐 결혼 생활 중에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현재 연구 결과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탈모 초기인 경우에는 이제 모발 관리나 음, 뭐 식이 조절,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기가 넘어가면은 이제 자기 모발 이식이 치료 방법으로 그 쓰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예. 자기 모발 이식 어떤 치료법인가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자가는 이제 본인 모발이죠. 그걸 이식하는 거, 옮겨 심어주는 건데요. 좀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 뭐 작은 그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모발을 뽑아서 이렇게 옮겨 심어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모발을 심으면 뿌리를 심으면 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뒷머리를 심으면 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탈모가 되는 피부인데 거기다 심으면 또 다시 빠져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심이 있었는데 그 심은 모발은 뒷머리처럼 또 탈모가 안 생긴다 그런 이제 어떤 그 결과가 정립이 되면서 뒷머리를 심으면
앞쪽 심으면 이제 평생 간다 이런 개념이 이제 자가 모발 수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탈모 치료에 초기를 넘어선 경우에는 이제 자기 모발 이식술을 많이 시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자기 모발 이식술을 하기 전에는 뭐 그전에는 어떤 치료법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조 모발이라 해서 이렇게 나일론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이걸 심은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나일론이 본인 것이 아니어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에서 좀 보시면은 굉장히 심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인조 모발을 다시 이게 빼게 됩니다. 빼게 되고 그 안에 피부는 이제 요 구멍이 동굴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계속 피지나 각질이 쌓이면서 또 염증이 생기고 피부 자체는 흉터가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인조 모발의 부작용으로 이제 모발 이식 수술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 FDA에서는 인조 모발 이식은 이제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두피 피판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옆머리 쪽에 이제 모발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앞쪽 이마를 좀 만들어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수술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고 요 피부가 이제 약간 괴사가 되는, 그러니까 피부가 죽어버리면 그게 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또 잘 되더라도 이 흉터가 좀 앞에 라인에 보이게 되고 또 이제 모발 방향 자체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돼서 아무리 잘 되더라도 이거는 좀 태가 나기 때문에 예전에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이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피 축소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탈모된 부위에 그 풍선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피부를 부풀어 올리고 이 부분 이 피부를 좀 절개를 해서 그 부분이 봉합을 해버리면 이제 탈모된 범위가 좀 좁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흉터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흉터가 보이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 10년, 한 15년 전까지 이렇게 조금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이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모발 이식이면은 이제 그 모낭만 이렇게 이식하는 건데 그전에 치료법은 이제 그 피부까지 이렇게 같이 옮겨 심는 그런 개념이었네요. 피판술 같은 예, 경우는. 그렇죠. 피부를 큰 덩어리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예. 이제 어색하고 좀 예. 거칠어 보이고 방향도 이상하고 그랬죠. 예. 예. 음. 자기 모발 이식 그 수술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음. 좀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모발의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일단 뭐 역사를 좀 보겠으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1934년에 이제 일본의 오쿠다라는 사람이 화상 환자 두피에 이식을 했다는 기록이 지금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모발 이식의 첫 번째 어떤 기록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바스키라는 분이 이제 음모나 겨드랑이 털을 1950년에 이제 그 탈모 환자 두피에 이식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지금처럼 모발 이식이 발전한 것은 미국의 피부과 의사인 오레인 트라이가 1959년에 뒷머리를 앞쪽에 이식하면 탈모가 생기지 않는다는 공요부 우성의 원리를 정립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인의 그 서양인의 그 시술하는 수술법으로 시술했을 때 동양인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있어요, 수술 방법이. 그래서 이제 동양인에는 모발 이식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었는데요. 1992년 경북대 모발 이식 센터의 김정철 교수님이 동양인에 맞는 모낭군 이식술을 발표를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모발 이식 수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미국의 피부과 의사인 오렌 트라이가 처음 시작했던 펀치 식모술입니다. 그래서 펀치 이게 좀 큰 대롱으로 피부를 이렇게 뚫은 다음에 이렇게 옮겨 심는 건데 문제는 서양인의 경우 모발이 좀 가늘고요. 그다음에 흉터 자체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되는데 동양인의 경우는 이제 모발이 굵고 또 피부하고 이렇게 그 색감이 좀 차이가 있고 흉터가 좀 잘 생기기 때문에 이거 심었을 때는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뭉쳐서 나게 되고 자세히 보면 이제 피부가 약간 울퉁불퉁한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약간 이렇게 올록볼록 엠볼싱처럼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역시 동양인은 이 모발 이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고 다음 사진은 이제 좀 더 발전이 돼서 좀 더 나눴습니다, 모발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나은데 그래도 이게 좀 칫솔처럼 이렇게 어색하게 나서 서양인은 괜찮은데 동양인은 이걸로는 이제 좀 어색해서 이렇게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두피를 이렇게 면도를 해 놓은 건데요. 자세히 보면은 예, 모발이 한 구멍에 하나가 나오는 게 있고 두 개, 세 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모낭군, 모낭의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한 구멍은 같지만 밑에 뿌리는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낭군 단위로 이식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동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또 이식했을 때 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발이 얻어진다. 이게 이제 모낭군 이식술의 개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모낭군 이식술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모발을 한 모, 두 모, 세 모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구멍에서 하나가 나온 게 한 46% 정도 되고요. 두 모, 세 모 같이 나온 게 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식하는 모낭군 이식술을 주로 탈모 환자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밑에 보면 이제 단일모 이식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일모 이식술은 이제 우리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술을 하는데요. 눈썹이라든지 또는 이제 음모 이식 또는 이제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가는 모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선별적으로 단일모를 이식하기도 합니다. 예. 이 모낭 이식술 이제 분류에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낭군 이식술이 이제 동양인에게는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은 이제 국소 마취로 이제 주사 마취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이제 뒷머리를 이렇게 채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피부하고 모근하고 같이 이렇게 가늘고 길게 이제 채취를 하고요. 그 부분은 그대로 봉합해 버리는데 최근에 이제 모낭군 적출술이라는 것을 좀 씁니다. 그래서 좀 모발 자체를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같이 또 병행을 해서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발을 이 모낭군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그 식목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볼펜처럼 생긴 기구에 이 바늘 끝에 모근을 걸어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탈모가 된 부분에 이식하는 과정이 모낭군 이식 수술 과정입니다. 예. 이게 이제 모낭을 채취해서 결국 이제 심을 때는 이제 또 모낭 하나씩 이렇게 그 저기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심는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면은 간단하게 생각될 건데 시술할 때 뭐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에 주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모된 범위는 이제 넓고요. 또 탈모가 되지 않는 모발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이식을 할 때 기존 모발에 손상이 안 되도록 좀 채취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취된 모발도 모낭 손상이 안 되고 주변 모발도 이제 손상이 안 되게 잘 채취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모낭 적출술, 이제 FE 최근에 이제 뭐 비절개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술을 또 같이 병행을 하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뿌리를 보지 않고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그 모낭에 손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잘 병합을 해야 되고요. 또 너무 많은 그 양을 채취했을 때는 이 작은 흉터들이 생기면서 조금 이제 보기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탈모될 부분을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이제 이게 FE라는 방법을 병행을 하는 거 이렇게 무리 안 되는 병행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모낭 뿌리가 잘 다치지 않도록 잘 분리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고요. 또 이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제 모발의 방향이라든지 밀도 등을 고려해서 이식해야 되고 또 이식한 모발은 탈모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제 특히 젊은 남성분들이라든지 초기에 이식을 할 때는 너무 무리하게 이마선을 낮춘다든지 또는 탈모만 된 부분만 이식했을 때 나중에 탈모가 진행하면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할 부분까지 미리 좀 이식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또 이식할 모발의 양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르마를 타거나 머리를 뒤로 넘기게 되는데요. 가르마를 타시는 분은 이제 가르마 쪽 위주로 좀 밀도를 높여서 심게 되고 뒤로 이제 넘기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면 앞쪽에 좀 밀도를 높여서 이식을 하게 해서 좀 더 이제 같은 양으로 더 좋은 효과가 있도록 이식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시술을 받으신 분과 이제 원장님과의 서로 의사소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모발 이식은 이제 나중에 이게 이식한 그 모발이 얼마나 잘 살아남느냐 생존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생존율은 어느 정도나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낭군 이술의 이제 생존율 체크해 보니까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92% 정도 돼 있는 걸 돼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한 88% 또는 100%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 90% 이상은 좀 이식한 모발 생존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모발이 혹시나 조금 이렇게 손상이 됐을 때 그걸 이식했을 때 그게 나냐 안 나냐 그거를 조금 연구해 봤는데요. 물론 약간 모발의 생존율은 좀 떨어지고요. 모발의 굵기가 좀 줄어드는 그런 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약간의 손상이 있는 것도 모발이 다시 자란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가능하면 채취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최대한 손상이 없도록 심고 또 조금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것들도 다 심어서 최대한 더 모발 양을 좀 높이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모발을 이식을 하면은 아까 한 땀 한 땀 이렇게 시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수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어느 정도까지 이게 몇 못 정도나 이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수술 시간은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최대 이제 한 4,000모 전후 이렇게 심는데, 물론 이제 모발 상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보통 한 2,500모, 3,000모 이상을 보통 한 번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예.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면 환자가 뭐 거의 뭐 한 자세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조금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이식을 하면은 통증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국소 마취하니까 처음에 이제 마취할 때 조금 따끔따끔한데요. 우리 두피 쪽은 조금 피부 감각이 좀 둔합니다. 그래서 마취할 때 좀 물론 많이 아파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묵직한 느낌으로 보통 느껴지시고, 마취가 되면 뭐 통증은 없습니다. 또 중간에 약간 이제 쉬는 시간도 조금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식하는 게 보통 한 2~3시간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은 이제 처음에 물론 마취할 때 좀 불편하지만은 심을 때 누우셔가지고 이제 TV를 보신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 시간을 좀 편하게 즐기십니다. 실제로 이제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환자분이 느끼는 이제 뭐 통증은 이런 거의 뭐 불편함은 거의 크지는 않고, 한 수술 받으신 분의 한 10분 중 8, 9분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수술 받을 거랬다. 통증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많이 힘든 수술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이제 불편한 시술은 아니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예. 이렇게 이제 모발 이식을 받으신 후에 이제 수술 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진을 좀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요, 이제 환자분들마다 이제 변화가 이제 좀 다양하게 좀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50대 초반 환자분인데 이제 탈모가 진행하면서 그 이제 이마가 넓어지니까 양복을 입어도 뭐 태가 안 나고 이제 이렇게 스타일이 안 산다 그래가지고 수술하셨는데, 이제 수술 후에 한 1년 후에 앞쪽 그 머리 선이 좀 살아나서요. 그 후부터는 양복을 좀 주로 많이 입으시는 분이고요. 두 번째 분 50대 중반 환자분인데 역시 탈모가 돼서 이마선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예술로 해서 이제 좀 더 젊어진 헤어스타일을 만드신 분입니다. 세 번째 환자분은 40대 초반 환자분으로 이제 모발이 가늘어져서 이제 중간이 좀 비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는 모발 사이사이에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발이 좀 증모가 돼서 좀 더 이렇게 뚜렷한 그런 이마선을 만드신 분이고요. 네 번째 환자분은 40대 후반 환자분으로 역시 많이 숱이 좀 줄으셨는데 수술 후에 숱이 많이 늘어난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는 20대 중반 환자분인데, 특히 젊었을 때는 이마가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마 스타일이 좀 잘 살진 않고요. 땀이 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머리가 좀 갈라지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시는데, 이마선을 좀 나이가 들어도 괜찮은 이마선하고 이렇게 안쪽까지 심고 이렇게 더 개선된 그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는 30대 중반 환자인데 역시 이마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셔서요, 좀 이제 불편하신 분인데 이마를 만들어드리고 이마가 더 좁아진 그런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자는 40대 중반 환자인데 이제 역시 솜털로 이렇게 탈모가 많이 진행하셨는데 수술에 이제 좀 풍성한 정도까지 또 모발이 변화된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 이게 보니까 많이들 좋아 보이시네요. 시술하신 후에. 네네. 예. 뭐 예. 이렇게 그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시술한 후에 바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시는 건가요? 그러진 않고 이제 뭐 수술 효과는 한 1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모발을 한번 빠졌다가 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잘 자라던 머리카락이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가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휴직이라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3개월 정도 쉬었다 나는데요. 보통 모발은 2주에서 4주 사이에 한 7, 80%가 빠지게 되고요. 새로 자라는 건 4개월 후부터 서서히 자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솜털로 나기 때문에 거의 잘 보이진 않고요. 한 6, 7개월 정도 돼야지 이 시간 모발이 좀 자라는 갑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술 후 1년째 되면 수술 효과의 80% 효과, 1년 반 정도 되면 95%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모발을 이식한 게 아니라 모낭을 이식하기 때문에 이제 모발을 한번 빠졌다가 다시 나게 된다는 이야기시고 제대로 이렇게 좋아질 경우에는 1년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1년 정도는 보통 합니다. 예. 예. 모낭군 이제 이식술을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모낭을 이제 옮겨 심는 모낭을 채취하는 부위에 이게 어떤 흉터 같은 게 남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으시던데요. 그래서 이제 항상 흉터에 대한 걱정이 되고 이제 수술하면 흉터가 아예 안 생길 수는 없는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이에 가려지게 되는데 이 사진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이렇게 절개식으로 채취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통 한 1, 2mm 가는 흉터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머리 내리면 당연히 보이지는 않고 사람에 따른 거의 흉터가 안 보이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은 뭐 지장은 없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FUE라는 이제 모낭군 적출술 이게 뽑아서 하는 수술인데 이것도 이제 작은 한 1mm 정도 작은 그 점점의 흉터가 생기는데 역시 이제 우리가 다 뽑지는 않고 군데군데 뽑기 때문에 역시 머리 내림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흉터가 없는 수술은 없지만 그 흉터를 최소화하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수술을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수술 후에 모낭이 이제 옮겨 심은 부위에서 잘 생착하고 이제 살아남아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잘 생착되게 하는데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모발은 생착이 되는데 한 열흘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는 조금 심한 운동이라든지 사우나 등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출근은 한 2, 3일 정도 쉬었다가 출근하시라는데 이제 바로 출근도 가능하시지만 이 모발이 좀 안정이 되는데 2, 3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샴푸는 수술 후 다음날 병원에서 감겨드리고요. 수술 후 4일째부터는 집에서 샴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일상생활 지장 없는데 열흘 정도만 좀 조심해서 생활하시면 큰 무리 없이 이제 모발이 잘 생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술하신 후에 시술하신 병원에서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 하시면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예, 좀 관리 조금만 조심하시면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 나영필 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게 탈모하면 보통 남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여자분들도 이렇게 탈모가 굉장히 급격하게 탈모를 겪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뭐 외모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겠지만은 탈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3단 같은 머리, 이게 여자분들은 머리 탈모 없어서 굉장히 빽빽한 머리를 이렇게 자랑하셨는데 최근에 식생활의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대사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죠. 그거하고 이 탈모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 아가씨라든지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이 탈모를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성분들의 탈모 증상은 뭐 기존에 이제 남성분들 탈모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이마가 넓어지시는데요. 여자분들은 이제 이마가 넓어지는 것보다 이 숱이 좀 적어서 정수리 쪽이 비쳐 보인다든지 가르마가 넓어진 증상으로 이렇게 주로 내용을 하시게 됩니다. 예. 이게 탈모의 원인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여성들도 탈모가 많이 늘어난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뭐 남성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거의 지대한 것이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치료를 할 것 같은데, 여성 탈모와 남성 탈모가 좀 치료 방법이 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들의 탈모는 이제 좀 치료가 조금 더 어려운 게 남자들이 먹는 그 치료약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약간 있다는 논문도 있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요. 또한 임신이 가능한 여성한테 그 약을 복용했을 때는 임신을 하게 되면은 태아한테 안 좋기 때문에 그 약을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검증된 약이 바르는 미녹시딜이라는 그런 성분의 약이 있는데요. 그걸 꾸준히 쓰면은 탈모가 조금 억제가 되고 약간의 개선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우리 병원에서 하는 이제 모낭 재생 관리라든지 메조테라피라는 이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약간의 도움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개인차가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모발을 구성하는 그 성분 아미노산이라는 비타민이 혼합된 그런 영양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에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제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탈모가 많이 진행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모발 이식을 또 적절히 해서 좀 개선될 수 있지만 역시 어떤 약물 치료로는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조금 치료 어떤 경과가 조금 더 어렵진 않느냐 생각됩니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 여성 탈모를 이제 호소하신 분들 치료 사례를 조금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여자분들 이제 바르는 발모제하고 이제 두피 관리 한 3개월 정도 했는데요. 약간 이제 개선된 그런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고 이분도 이제 젊은 여성분인데 이제 약물 치료하고 관리하고 3개월 정도 해서 좀 더 개선된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탈모가 좀 많이 진행한 경우는 이제 어떤 약물 치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모발 사이사이 그 가늘은 사이사이에 모발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채워져서 좀 더 개선된 상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초기에는 뭐 약물과 식이요법, 그다음에 이제 두피 관리, 뭐 모발 관리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초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뭐 모발 이식술은 이제 남녀 뭐 모두에서 탈모를 개선하는데 이제 그 유용한 치료법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모발 이식이 탈모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단일모 이식술에 대해 좀 설명을 할 때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눈썹 숱이 적은 경우에 있죠. 모발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눈썹 숱이 적으면 이제 사람 인상이 좀 강해 보이거나 굉장히 약해 보일 수 있고 어디 아파 보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의 눈썹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용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숱이 좀 적어서 그 이제 그 눈썹을 이식했는데요. 좀 더 이제 뚜렷하고 남성적인 눈썹이 생기면 우리가 대인 관계할 때 이제 어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정치하는 분들이 눈썹 이식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이렇게 대인 관계할 때 훨씬 편하다. 내가 이미지가 훨씬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요즘 원래 이제 이마가 원래 넓은 경우, 그러니까 탈모가 아니고 원래 이마가 넓은 경우 이게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마가 넓거나 이렇게 M자이면 굉장히 남성스러워 보이고 헤어스타일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경우는 이제 헤어라인 교정술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 이제 이마 형태라든지 얼굴 형태에 맞춰서 헤어라인 디자인하고 그 모발을 적절히 자연스러운 상태로 배치를 해서 이마를 좁혀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헤어라인 교정술입니다. 수술에 좀 더 자연스럽고 이제 여성스러운 헤어라인이 되신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화상이라든지 교통사고에 흉터가 생기면은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들고 바람이 불면 그게 보이지는 않을까.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모근이 없어진 흉터에 모근을 이식해서 모발이 자라면 그 흉터가 많이 덮어져서 예전보다는 훨씬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든 상태로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여주신 세 가지 예는 어떻게 보면은 모발 이식하는 뭐 개수의 차이가 탈모에 쓰는 그 모발 이식하고 좀 차이 있고 뭐 다른 시술 방법이나 공여부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주로 이제 뒷머리가 제일 탈모가 안 생기고 제일 좋기 때문에 네. 그쪽을 채취해서 이제 그 양이라든지 어떤 이제 굵기라든지 어떤 그 모발 모낭군의 단위 종류를 좀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잘 배치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탈모 외의 수술 방법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세 가지 그 사례 중에서 이제 눈썹은 단일모를 쓰신다는 이야기시죠? 네, 그렇죠. 예, 나머지 뭐 헤어라인이나 뭐 흉터에 이식하는 경우에는 뭐 모낭군 이식으로 예, 이렇게 적절히 섞어서 이게 사용을 적절히 하게 됩니다. 섞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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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탈모에 대해서 이제 주위에 보시면은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자기만의 주장, 뭐 또 어느 쪽에서는
크게 효과를 봤다는 이런 속설들이 굉장히 난무하는데 흔히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이게 삭발하면 머리카락이 잘 자란다고 하는 말이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아이들도 숱이 적은 아이들은 일부러 또 어머니들이 조금 머리를 삭발을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삭발을 하고 머리가 새로 나면 좀 까끌까끌하죠. 또 이제 그 밑둥은 좀 굵거든요, 모발이. 그러니까 굵기가 굵으니까 새로 날 때 좀 굵게 나는구나 싶은데 실제로 이제 모발이 나는 것은 그 모근에서 나는 거거든요. 위에서 이제 면도를 하건 어떻게 하건 이제 모발 길이는 상관없이 새로 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삭발하더라도 머리가 나는 건 똑같이 뭐 더 굵어진다든지 숱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음. 이게 작게 깎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이게 모발이 더 풍성해진 것 같이 그런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예. 이에도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흰머리가 많으면 나는 탈모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흰머리하고 탈모하고는 그게 상관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흰머리도 약간 유전적인 요인에 생기긴 하는데요. 탈모가 생기는 유전자 위치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흰머리가 있어도 탈모가 생기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머리 빗으로 툭툭 이 두피를 두드려주면 좀 시원하고 이 탈모가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이 빗으로 물론 자극하면 두피가 좀 시원하고요. 혈액순환이 좀 개선되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그걸로 어떤 탈모가 개선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검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머리를 너무 좀 자주 감으면은 또 탈모가 촉진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머리 감을 때 빠지는 것은 휴지기 빠지기를 준비하는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감는 횟수하고 탈모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또 이제 검은 콩, 검은 깨 이제 블랙푸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먹으면은 머리가 검게 더 잘 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블랙푸드 검은색하고 탈모하고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근데 콩이나 깨 같은 경우는 탈모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 이게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탈모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긴 한데 그걸 가지고 치료에 이렇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검은 콩, 검은 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게 치료 효과보다는 건강 보조식품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네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적당히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환자분들도 원장님한테 항상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해 주신가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좋은 음식, 탈모에 좋은 음식은 과일이나 야채 같은 비타민이나 무기질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역시 이제 동물성 지방보다는 해산물이 좀 더 좋고요. 콩이나 깨, 찹쌀, 두부, 우유 등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떤 불포화 지방산 이런 게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해산물 중에서는 특히 이제 참치, 꽁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이제 이 탈모에 좀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로운 음식으로는 지금 뭐 정크푸드라고 하고 뭐 패스트푸드라는 기름진 음식 또 이런 가공식품, 라면, 빵, 햄버거 이런 것들이 탈모에 좋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제 액상과당이라는 이제 그 어떤 단맛을 내는 시럽, 콜라나 음료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게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걸로 돼 있고 우리가 라면 이렇게 만들 때 또 과자 만들 때 팜유라는 기름으로 튀긴데 이 팜유 자체가 또 탈모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 이런 것들도 탈모를 좀 촉진하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시고 조금 이제 가능하면 채식, 한식 식사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해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스트레스가 직접 어떤 탈모가 굉장히 심해지는 역할까지는 아니지만은 빠진 양을 늘게 하기 때문에 탈모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스트레스 잘 해소하는 게 필요하시고요. 두피나 모발 자세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샴푸 후에는 두피를 잘 건조시키는 것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잘 그 두피를 말리시는 게 좋고요. 지나친 펌이나 염색도 어떤 탈모나 두피 상태에 좀 좋지는 않는데 어떤 이제 역시 이제 뭐 주로 모근에 관계된 그런 것이 이제 탈모와 연관이 있지만 두피도 좀 건강한 게 필요하니까요. 너무 지나친 염색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을 하더라도 탈모는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탈모가 의심되면
가능하면 그 탈모 초기에 전문의 진료를 보시고 탈모 증상이 있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탈모를 예방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좋은 음식들이라 해서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뇌혈관 질환이나 뭐 비만 뭐 이런 쪽에 그 개선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음식이지 뭐 특별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탈모라고 해서 뭐 더 이렇게 특이한 음식을 권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탈모하고 우리가 대사성 질환, 동맥경화 이런 거하고 유병률이 조금 상관이 있다. 그래서 탈모 환자분들의 한 뭐 보통 정상인보다는 탈모 환자들이 한 두세 배 정도 그런 대사성 질환이 많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탈모 증상이 있으면 그런 어떤 기름진 음식에 조금 더 민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고 탈모 진행을 좀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탈모 예방법으로 이제 원장님께서 공유해 주신 음식이 이제 탈모뿐만 아니라 다른 쪽 뭐 심혈관계 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약물인 것 같네요. 예,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어, 지금 이제 자기 모발 이식술이 어떻게 보면은 탈모 치료에 있어서 뭐 어떤 골든 스탠다드처럼 아주 기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이제 자기 모발 이식술도 이 이제 모발 이식의 역사에서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탈모 치료에 있어서 의료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암을 정복하면 역시 노벨상감이고요. 탈모를 또 정복하면 노벨상감이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탈모를 완전히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힘들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약물 치료, 발모제를 좀 잘 개발을 해서 좀 더 간편하고 또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그런 발모제를 개발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탈모가 유전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탈모에 대한 유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치료에 이용을 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도 이제 유전자 치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자 연구를 뭐 많이 하고 또 유전자를 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모발 이식 수술을 할 때 항상 그 제한점이 이식할 수 있는 모발이 한정이 돼 있다는 건데 그 모발을 모근을 하나를 가지고 100개를 만들어서 100개를 심어버리면 굉장히 많은 양을 심을 수 있고 또 탈모가 계속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모발을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한 모발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동물 실험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성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 모근은 굉장히 좀 복잡한지 아직까지는 조금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가능성이 꽤 높은 분야라서 모낭 복제술은 상당히 이제 향후 한 뭐 15년 내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우리가 이제 탈모 환자분들이 좀 더 좋은 효과, 더 간편한 효과, 더 자연스러운 이렇게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약물 개발, 그다음에 유전자 연구, 그다음에 모낭 복제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탈모제 개발은 어느 쪽이 가장 지금 현재 유력한 뭐 후보군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약물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바르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침투 문제 때문에 이제 조금 그 한계가 있는데요. 이제 좀 안전하면서도 바르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흡수 문제 때문에 아직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먹는 약 치료 부분도 이제 다른 약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의 또 안전성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나영필 원장과 함께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탈모 때문에 인상이 달라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탈모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의료 기술이 개발돼서 누구나 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